우리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금 말산업 육성법에 되어 있고 마사회법에 의해서는 경마 시행처입니다. 마사회에서 코로나19 전과 후 무엇이 달라졌나 이런 부분과 함께 마사회가 그동안 해왔던 경마산업의 비정상화 무엇이 있었는가 앞으로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되짚어가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영전략부장인 우리 류현상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발표자를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마사회 경영전략부장 류현상입니다. 금일 발표 순서는 현 상황 분석부터 경마산업 현황 및 전망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현 상황 분석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에 따른 경마의 장기 휴장으로 매출이 미발생하고 있으며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 공급 시까지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마상금 지급을 통한 경주 자원 보존을 위해 6월 18일부터 무고객 경마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한국마사회의 단기 순손실 확대에 따른 부담 가중으로 지속 시행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또한 마사회의 경영 비용의 약 84%가 인건비 선정비 그리고 경마상금, 장애발매소 임차료와 같은 경직선 경비이기는 합니다만 현 경영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이 부분도 절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면 접촉 막번 발매 형식의 경마사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언택트형 온라인 발매 도입이 필요하지만 법제화와 시행 준비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심각한 적자 경영이 향후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마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한국 경마의 3대 위협 요소를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경마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부족에 따른 사회적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몰입과 같은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나 장외발매소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그리고 사행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불법 도박과 경쟁산업의 영향도 컸는데요. 무제한 베팅이 가능하고 페이백이라든지 온라인 발매 등 비교육 우위에 있는 불법 경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로또나 스포츠 토토 등 온라인 발매가 되는 경쟁산업이 경마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이보다도 더 큰 다중운집형 대면 접촉 서비스업의 종말이 예고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극장 같은 경우는 요새 넷플릭스와 같은 이런 모바일 채널 시청으로 시장을 모두 내주고 있고 항공 여객 수송 부분도 생존을 위해서 항공 화물 수송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이겠지만은 공연이나 미술관, 박물관도 온라인 관람으로 전환하고 했고 대형 유통점들은 온라인 배송으로 심지어 반찬이나 자동차까지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헬스장이나 요가센터 같은 경우도 강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는 홈 피트니스 사업이 크게 붐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경마 발매 중단 장기화로 인한 경마와 말산업의 피해 현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경마는 2월 23일부터 중단되었으며 바로 어제까지 7월 26일까지 사실상 경마를 통한 발매가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총 22.5주간의 휴장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피해 손실 현황은 총 5조 6,372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마사회의 경마 매출 손실액이 전년 대비 4조 6,763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레이저세 등 세수 감소액이 약 7,483억 원, 축산 발전기금 감소액이 974억 원 정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단체의 종사자들의 상금 손실액이 현재 718억 원에 달하고 있고 생산농가 등 관련 업계 피해가 약 321억 원, 그리고 경마지연직, 마사회 자회사의 직원들 임금 감소액이 약 86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말산업의 규모 3.4조 원 중에 일자리 2만 3천 개가 영향을 받고 있고 경마 부분 이외에도 승마 부분도 역시 경제 위축이나 대면 접촉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매우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경마산업의 현황하고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마산업의 매출 현황입니다. 한국경마는 1984년도에 발매 시스템의 전산화를 실시하고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장외 발매소를 확장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서 2000년대에 들어 매출 7조 원을 달성하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경쟁 업종의 활성화 그리고 불법 도박의 창궐 등으로 인해서 2008년 이후에는 현재까지 무려 12년간 7조 원대의 장기간 동안 매출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8년, 19년에는 건전화 추진의 영향으로 매출 발매액이 2에서 3%씩 매년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 경마 매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약 7조 3천억대의 연간 매출액을 거뒀고 월 평균으로는 6,200억 원 정도의 매출액이 매월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1, 2월 중에 2월 22일까지 약 2개월이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9,700억 원대의 매출을 발생한 게 현재까지 금년 매출의 전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무고객 경마를 지속하고 있는데 한 달에 발생하는 매출액이 1억 원도 되지 않기 때문에 무고객 경마를 연말까지 지속한다고 하면 금년도 연간 매출액은 9,760억 원에 머무를 것이고요. 만약에 8월부터 연말까지 일반 고객을 전년 대비 20% 수준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연간 매출액은 약 1조 6천억 원대로 산정이 됩니다. 즉 전년도 7조 3천억 원대의 약 22%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마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출은 사실상 발생하지 않지만 한국마사회에서는 무고객 경마 시행을 통해서 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경마와 연계되는 모든 산업 부분과 고용 부분을 버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고객 경마는 6월 19일부터 바로 어제까지 총 6주간을 시행을 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발생 수익은 일주에 매출액이 채 몇천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마사회에서 수급한 수익금은 불과 400에서 500만 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추가 발생 비용은 약 70억 원대이기 때문에 주당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이 71억 정도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단기 순이익 전망입니다. 현재와 같은 무고객 경마가 연말까지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한국마사회 단기 순이익은 5,712억 원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부터 고객 20%가 수용 가능하다 그러면 그 적자폭이 5,400억 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 20% 수준이라는 것은 이 경마를 시행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 비용은 더 들어가는 반면에 재무적으로는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연말까지 이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이 돼서 연말까지 작년에 준하는 수준의 정상적인 고객 수용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단기 순이익이 약 3,300억 원 수준의 적자로 방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현재 이러한 적자 상황에서 한국마사회는 상금이나 인건비나 기타 유지 비용을
한국마사회 중장기 투자재원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마사회법에 따라서 결산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장기 투자재원의 가용자금이 줄어드는 추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마사회 투자재원은 약 7,883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6월 달에 상반기 결산을 시행해 본 결과 이 금액이 6,532억 원으로 줄었고요. 금년 7월 달에 이제 이번 주면은 10월이 끝나는데요. 대략적으로 가결산을 해보면 이 7월달 표의 제일 위쪽에 있는 5,523억 원 수준으로 가용자금이 줄어든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무고객 경마가 지속되는 경우, 고객이 평균 20% 드는 경우, 또 고객이 50% 드는 경우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노란색으로 보이는 시기가 위험을 감지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 4천억 원대로 자금이 줄어드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옆에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위험한 시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 3천억 원대에 도달되는 시기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2천억 원대에서 그 이하로 줄어드는 시기인데, 사실상 재무적으로는 매우 심각한 위험에 닥치는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그래프화 시켰을 때 2천억 원 선을 저희가 경마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마 시행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유지 보수 해야 되고, 경매 시설의 임차료라든지 시행하는 현장 인력의 그런 최소한의 인건비 등을 생각을 했을 때는 2천억 원 정도는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경마를 제가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세 가지 시나리오에 의해서 2천억 원 밑으로 저희 내부 보금이 떨어지는 시기가 금년 연말 지나면 무고객 상황일 경우에는 바로 내년 1월 전에 이 시기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의 고객을 지속적으로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도 내년 2월이면 이 마지노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경마의 현 상황에 대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현 재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개월 내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적 경영 위기 지표로서 향후 영업이익 기대치와 가용자금 규모를 살펴볼 수 있는데, 영업이익 기대치는 연말까지 손익분기점의 10분의 1에서 5분의 1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가용자금도 7개월에서 10개월이면 완전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도의 정상 경마 시행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확정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위험 요소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의 신뢰 부족, 그리고 불법 사설 경마의 확산, 그리고 다중운집형 서비스업의 종말이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크게 현재 경마의 고비용 사업 구조의 체질 개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사업 방식으로의 전환, 그리고 단계별 비상계획, 즉 컨틴전시 플랜 시행이 있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기본 방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고비용의 사업구조 체질 개선을 통해서 지속경영 가능성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말산업과 경마산업에 대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을 통해서 한국마사회 및 관련 단체들의 책임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고, 상품 구조의 개편을 통해서 경쟁체계 확보와 비용 절감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괄호 안에 별도의 저경쟁성 경마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명시를 했습니다. 이 의미는 최근에 그런 경쟁성이 이렇게 강화되는 사태를 통해서 발생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들도 역시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경쟁에서 비춰지는 여류에 있는 자원들, 사람이든 마필이든 이 부분도 활동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에서 강한 경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일본의 중앙경마와 지방경마처럼 스포츠가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만은 승자에 끼지 못하는 자원들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결국은 강한 경쟁성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사회 자체의 조직 슬림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도 필요하겠습니다. 내년을 생각해 보면 경마 산업의 규모나 이러한 구조 조정이 저희가 뼈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일부 시행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기회를 통해서 질적 수준의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저급 자원을 도태를 시키고 고급 자원과 상품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상금의 수준을 낮추기보다는 저급 자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시행 규모를 줄인다든지 해서 상품의 경쟁성만큼은 유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레이저세 등 그 지방세제 감면을 통해서 장기적인 산업 기반의 유지와 추가적인 그 투자 자원 마련에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물론 한국 마사회뿐만 아니라 저희 경마 산업 전체가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그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지역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대형 장외 발매소 형식의 사업보다는 다중운집을 피할 수 있는 초소형 장외 발매, 예를 들면 이미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옥공방 등 이러한 시설을 이용한 위탁 발매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염병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경마의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존의 직접 대면 발매 방식보다는 어찌하였든 언택트형 온라인 발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즉 비운집형, 비대면형 발매 사업 추진으로 기존의 고객을 유지하고 또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외 사업 진출 확대를 통한 국내 경마 사업의 활성화입니다. 한국 경마의 해외 수출은 작년까지 5개 대륙의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수출을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한 개 국가가 더 늘어서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로 경마 사업에 참여하자고 하는 베트남이나 카자흐스탄 등에 대한 경마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수익 다각화와 함께 국산 경주마, 경주 태형마, 그리고 경마와 발매 장비 등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이러한 국산 시행 장비와 경주마의 해외 수출을 통해서 국내 생산과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기부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단기적 위기 극복 방향입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한국 마사회는 재무적으로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컨틴전시 플랜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영업이익의 기대치와 가용자금 규모에 따라서 시행이 될 예정이고 내용을 살펴보면 경마 시행 분야에서는 상금 축소, 경주 규모 축소, 무고객일 경우에는 경마 시행의 중단을 포함한 별도 지원 검토 등이 포함이 될 예정이고 일반 사업의 경우에는 경마 시행과 연계해서 지방 사업의 축소와 중단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자구 노력과 고통 분담을 내용입니다. 인력의 운영 조정 부분과 근무 형태 조정, 그리고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절감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통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경마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는 긴급 재원 조달 방안까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고 사실 이런 최악의 상황 염두는
한국 경마 최근 40년간 저희가 검토해 본 적이 없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